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요일 종목 세일즈 최영동 멘토입니다. 그럼 오늘도 한 종목 추천해드리는 종목 세일즈 오늘도 저와 함께 알차게 20분 채워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 분위기 한번 읽혀보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국내에 중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간부로요, 2022.24포인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락률로는 1%대의 약세름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46% 약세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676.35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현황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은 매수세를 좀 유발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2,300억 정도의 순매도를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수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전장에는 기관 쪽이 오히려 더 매도세가 좀 강했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나요? 연기금 쪽에서 한 200억 정도,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보험업종 쪽에서 한 81억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5억 정도로 매도세 자체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들이 한 784억 정도의 순매수세 유입을 시켜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한 92억 정도의 코스닥 전체적인 시장의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이너스 한 693억 정도의 매도세가 좀 진행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과 같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이 진행된다는 부분들은 국내 이슈도 있겠지만 전일자에 진행이 됐었던 미국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적인 모습들이 우리나라 쪽도 상당히 단기 상승 이후에 부담감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일단은 다우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일 상승을 했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화가 되면서 16,000원이었던 호가 자체가 17,16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 쉽게 말씀드려서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서서 추가적인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계속 하루가 다르게 계속적으로 좀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기간적인 조정 또는 이제 가격적인 조정들을 같이 좀 맞물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좀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001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자 2050포인트를 만들어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찾지 못했죠. 그와 더불어서 해외 쪽도 마찬가지로 전일자에 좀 상승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도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오늘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자체가 그렇게 어디 서프라이즈한 내용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 부분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흐름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약세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지수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의 하나의 시장의 트렌드가 저퍼주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종목 세일즈를 계속적으로 시황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풍선효과라는 단어를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쪽 오히려 포지셔닝이 맞춰지면서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좀 높게 잡혀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렇다한 상승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현 시간으로 조금 많이 좀 빠지고 있네요. 마이너스 1.43 정도로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 내일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반등세를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요 이평 자체가 다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적인 시황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셨고요. 이제 현대자동차의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자, 현대차에 대한 움직임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84% 약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16만 5천 원대를 돌파를 시켜주지 못하면서 사이드를 좀 기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좀 위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여지없이 조금 단기 순이익 쪽에서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뭐 추가적인 하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급락하는 모습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예측치들은 어느 정도 들어맞지 않으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한번 좀 예측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정확한 수치 한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가요,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5,03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입니다. 23조 4,296억 원으로 10.1% 늘어난 매출액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 쪽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는 좀 아쉬운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단기 순이익은요, 1조 2,060억 원으로 25.3% 감소했다라고 현대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보시게 되면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시장 통합이 유로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달러와 대비 원화 약세 수혜주로서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이 상승 효과가 어느 정도 좀 희석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와 더불어서 마케팅, 판촉 활동을 늘리면서 미주 쪽이라든지 미국 시장 쪽에서의 마케팅 비용 자체가 워낙 좀 증가가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좀 깎아먹은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게 아니고 향후 현대차에 대한 움직임들, 현대차 그룹이 보여줄 수 있는 성장 모멘텀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현대차 측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최근 출시한 신차들에 대한 시장 반응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좀 주요 시장에서 자동차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들하고 같이 좀 믹스가 되면서 향후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공장 가동률 개선 및 신차 판매 비중 확대 등 긍정적인 요인들이 4분기에는 실적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이러한 기대감들이 작용이 되면서 추가적인 급락 없이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단기 박스권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요, 또 현대 위아 그리고 이제 기아차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그리고 추가적인 주가의 방향성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주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 얘기 한번 살펴보고요. 먼저 지난주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더 자세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8일입니다. SKC 매수를 했죠. 매수가 38,450원입니다. 다소 아쉽지만 수익률 마이너스 4.6%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1일 매수한 종목입니다. 율촌화학입니다. 매수가는요, 12,350원이고요. 수익률 현재 1%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월 8일 매수한 종목입니다. FST 4,93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7.9% 약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15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매수를 한 종목이죠. KH바텍 18,500원에 매수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수익률 기록을 해주고 있네요. 플러스 12.4%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좀 살펴봤고요.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루 올라갔던 업종들, 하루 올라갔던 종목들, 그 다음날 떨어지는 모습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도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거시적인 움직임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종목군들 상당히 종합선물 세트 같은 종목이에요. 안정적인 종목,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좀 믹싱이 좀 잘 된 포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에 맞게 종목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목 한 4종목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죠. 한 종목이 SKC, 그 다음에 율촌화학, 세 번째 종목이 FST, 그리고 네 번째 종목 지난주에 매수했던 KH바텍입니다. 자, KH바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4%대 한 12%의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KH바텍
제가 목표가를 상당히 좀 높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만들어내주고 200에서는 지지를 받고 빠르게 올라가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더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 포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KH바텍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과는 별개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포트에서도 12%의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경 요인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중국의 오중전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 수익, 그러니까 스윙 투자 쪽에서 수익률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 시점 12%의 수익률을 좀 걷어들이면서 매도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H바텍입니다. 현 시간부로 26,000원 정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5일선을 뭐 이탈하고 있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KH바텍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차후에 중저가 폰임에도 불구하고 메탈 케이스에 대한 수요 자체는 상당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라든지 아니면 중저가 폰에 대한 라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매수했던 가격이 18,500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0일선에 대한 돌파름들 빠른 시간 내에 돌파를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인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상담을 막 하다 보면은 수익 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이런 하나의 습관 차원에서는 이 종목을 가지고 단기 수익을 거둬들이면서 다음 매매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KH바텍은 일단은 현 시점에서 5일선에서 횡보되는 기간들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15,000원에서 20,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20%가량의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정 수준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지금 수익률 12%에서 만족을 하고요. 종목 교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KC라는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SKC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측면 그리고 향후 기업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향후 전체적인 어떻습니까? 매크로한 부분들 속에서 SKC가 가져갈 수 있는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 종목 추천드렸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들만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5월 달에 발생을 했었던 고점입니다. 43,000원. 그리고 2015년도에 발생했었던 7월 달에 발생을 했었던 39,000원에 대한 고점 부분들을 형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9월 달 중순에 추천을 드리면서 드디어 그동안에 3개월, 4개월가량의 고점 부분들, 하락 추세 속에서 고점 부분들을 돌파를 했다라고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장선을 한번 쭉 거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하락 추세 안에서 쉽게 말씀해서 그동안에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지지선 성격으로 좀 변환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 없이 이 라인 자체를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SKC라는 기업의 특성상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지금 등락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는 양봉, 하루는 그 다음 날은 또 음봉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지루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단기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시장과 관련된 종목군들, 화학업종, 경기 민감주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호흡이 긴 스윙 투자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4%대의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기에는 다소 아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보유로서 기간적인 부분들만 좀 보완을 해서 추가적인 수익률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율촌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촌화학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포트폴리오에서도 변동성에서는 좀 자유로운 종목군들을 하나 정도는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1%대의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우리가 애초에
어떻습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목적은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실에 가깝다기보다는 오히려 저에게 10%, 20%대의 심리적인 수익률을 좀 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말씀드렸습니다. 12,000원대 초반대 깨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요. 51선, 21선, 61선, 121, 201선 이렇게 중장기 이평 자체가 상당히 조금 사이드로 좀 횡보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자회사에 대한 성장성들이 부각이 되면서 또는 마켓시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회복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율촌화학은 추가적인 상승률들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애초에 저희가 최초의 목표 설정했었던 가격대까지는 한번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전에 투자 고지 한번 해드리고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어요. 에이스테크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많이 매매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상당히 좀 매매를 많이 했었던 종목이고 관심이 있었던 종목인데 한동안 내 머릿속에서 좀 지워진 종목이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게 된 연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2분기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갑작스러운 좀 급락세가 좀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차트적인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앞서서 이제 SKC의 설명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3개월, 4개월 정도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 추세가 어떻습니까?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저항 라인에서 지지 라인으로 성격이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들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종목 검색을 하고 종목 공부를 하고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종목을 검색을 하게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에이스테크가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업황적인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재무적인 부분들까지 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종목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동남아 매출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장성에 대한 얘기들까지 다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보다는 오히려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간략하게 우리가 투자 포인트 한 3가지 정도 짚어봤고 이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련 자료들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에이스테크, 여러분들 에이스테크 하면 딱 뭐가 떠오르는지 잘 모르시죠?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도 간략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에이스테크는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TV, 라디오,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안테나 쪽보다는 오히려 산업 쪽에 대규모 공사, 대규모 설비에 들어가는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요 제품으로는 LTE, RRH가 있습니다. 이 RRH라는 부분들이 라디오,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대기 중에 여러 가지 신호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신호들을 선택을 해서 받아내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받았던 신호들을 가지고 다양한 제어를 통해주는 그런 안테나가 바로 이 RRH입니다. 이 에이스테크에 대한 이 안테나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고기술력들을 좀 요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이제 순위에 들어가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YMXRRH.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PA 쪽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안테나가 산업용 안테나도 있고요. 그리고 군사용 안테나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안테나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안테나와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 부분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업력 자체도 어마어마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RRH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RRH 그래 안테나 만드는 회사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우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성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RRH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게 사실은 최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2011년도, 2012년도서부터 시작된 LTE
망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이 에이스테크가 상당히 시장에서 정말 각광을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일단은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LTE망 자체가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찾지 못하면서 다소 조금 주춤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개도국 또는 어때요? 여러 가지 동남아 시장 쪽에서 이 LTE망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에이스테크가 가지고 있는 이 RRH를 통해서 다양한 LTE망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기본적으로 LTE망이라는 부분들은 기존에는 3G, 2G 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LTE 하게 되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지만 개도국 그리고 동남아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LTE망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스마트폰에 대한 보급률이 개도국까지 조금 더 진행이 돼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LTE망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판매량 자체가 2,780만에서 1억 5,500만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개인 단말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빠르게 LTE망에 대한 수요 자체가 선진시장뿐만 아니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3세계 또는 개도국 또는 동남아 시장 쪽에서 빠르게 증가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 세계 전망입니다. 중국 LTE 단말기 시장 전망인데 뭐 중국 시장도 이미 뭐 LTE 쪽에 대한 투자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완료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뭐 땅덩어리가 좀 좁아가지고 뭐 빠르게 지금 진행을 시키는 게 아니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 자체도 어마어마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장 전망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우리가 빠르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에이스테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산업용 안테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군사용 안테나도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국방비 관련해서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015년도 예산이 37조였는데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38조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에이스테크가 가지고 있는 국방산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 좀 말씀 좀 드렸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하나는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1분기, 2분기에 대한 실적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분기, 2분기 보시면 아마 충격이실 겁니다. 자, 2013년도 12월달 1년도입니다.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2014년도 12월달까지 25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줬고요. 2015년도 6월달까지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보이네요. 마이너스 23억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2분기 실적을 뒤로 하고 3분기, 4분기서부터는 중국과 인도, 릴라이언스에 대한 수요 매출이 잡힘으로 위해서 하반기에는 수요라든지 아니면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이스테크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격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에이스테크입니다. 자, 매수하시려고 하는 가격은요 4,300원대에서 매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단기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200원 설정을 하고요, 손절 라인은 4,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입니다. 오늘 목요일 최영동 멘토의 에이스테크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종목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